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멈춘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네덜란드 심장학자 핌 반 롬멜 박사는 10개 병원에서 특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임상적 죽음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환자 344명을 추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중 62명, 즉 18%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경험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뇌파가 완전히 평평한 상태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 3대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넌셋에 게재되면서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언한 죽음 너머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줄여서 ND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를 처음 학계에 알린 사람은 1975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였습니다. 그는 생명 이후의 삶, Life After Life이라는 책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소생한 환자 15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죠. 문화권, 종교, 나이와 관계없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의학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 뇌의 착각, 심리적 방어 기제로 치부했죠. 그런데 핌 반 롬멜 박사의 연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향적 연구,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설계했습니다. 즉, 환자가 심장마비를 겪기 전부터 준비하고 소생 직후 체계적으로 인터뷰한 것입니다. 이는 기억이 왜곡되기 전에 순수한 경험을 포착하는 방법이었죠.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심장이 멈춘 순간 뇌파는 20초에서 30초 이내에 평평해집니다. 의학적으로 의식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그런데 이 환자들은 수술실 천장의 먼지, 의료진의 대화, 심지어 복도에서 일어난 일까지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셋째, 이들의 기억은 일반적 꿈이나 환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선명하고 생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01년 12월, 이 연구는 런셋에 게재되었습니다. 의학계는 더 이상 임사체험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죠. 미국의 방사선 종양학자 제프리 롱 방사는 NDERF, 임사체험 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4,000건이 넘는 임사체험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가 분석한 결과 12가지 공통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빈번하고 강렬한 5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44세 남성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간호사는 그의 틀니를 빼서 응급카트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가 깨어났을 때 그 간호사를 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틀니를 빼서 그 카트에 넣었죠? 나는 위에서 다 봤습니다. 간호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혼수 상태였고 뇌파는 평평했습니다. 어떻게 본 것일까요? 미국의 한 여성은 심장 수술 중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팔을 휘저으며 이런 망할이라고 소리치는 걸 봤어요. 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출혈을 발견하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전신마취 상태였고 눈은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환각이라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할까요? 두 번째, 거의 모든 임사 체험자가 보고하는 현상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향해 가는 경험이죠. 흥미로운 점은 문화와 종교를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도 기독교 신자도 무신론자도 같은 터널과 빛을 보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주변 시야부터 어두워지죠. 하지만 반박이 있습니다. 산소 부족 상태에서는 기억력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그런데 임사 체험자들의 기억은 오히려 평소보다 선명합니다. 게다가 선천적 시각장애인도 같은 빛을 봤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심오한 경험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순식간에 재생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봤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를 괴롭힌 기억, 부모님께 거짓말한 순간, 낯선 사람을 도왔던 예, 모든 것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직접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감정적 영향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20년 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동료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의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임사체험 생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경험입니다. 대부분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때때로 놀라운 사례가 발생합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성은 병원에서 자신의 할머니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아직 때가 아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죠. 여성이 깨어나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시각 200km 떨어진 곳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여성은 할머니의 죽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텔레파시? 우연? 아니면 정말로 의식이 육체를 넘어 존재하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거의 모든 임사 체험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너무 평화롭고 사랑으로 가득 차서 육체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사 체험 생존자의 99%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의사들이 나를 다시 살렸을 때 나는 울었습니다. 돌아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삶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과학계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반론이 제기되었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환각을 봅니다. 임사 체험은 그저 뇌의 오작동일 뿐입니다. 핌 반 롬멜 박사의 연구는 이를 반박합니다. 344명 중 산소 부족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였지만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은 18%뿐이었습니다. 만약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면 모두가 경험해야 합니다. 게다가 산소 부족 상태에서는 기억이 혼란스럽고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임사 체험자들의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뇌는 죽음 직전 DMT라는 환각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임사 체험의 원인입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인간 뇌에서 분비되는 DMT의 양은 임사 체험의 강렬함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DMT로 인한 환각과 임사 체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DMT 사용자들은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환각을 보고하지만 임사 체험자들은 일관되고 질서정연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증거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의론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례입니다. 비키 노라툭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신경 자체가 발달하지 않은 선천적 맹인이었죠. 그녀는 평생 한 번도 색깔, 형태, 빛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12세 때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임사 체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위에 떠서 병원 침대에 누운 자신을 봤습니다. 의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복도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색깔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케네스 링 박사와 샤론 쿠퍼 박사는 31명의 시각장애인 임사 체험자를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천적 맹인을 포함한 대부분이 임사 체험 중에 시각적 경험을 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질문: 평생 시각 경험이 없던 사람의 뇌가 어떻게 색깔과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뇌의 환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임사 체험이 환각이든 실제든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험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핌 반 롬멜 박사의 장기 추적 연구, 2년에서 8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99%,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 87%,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뀜. 76%, 물질적 성공에 대한 관심 감소. 82%, 타인에 대한 사랑과 공감 증가. 56%, 이타적 행동 및 봉사활동 증가. 임사체험 생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지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이의 웃음, 친구와의 대화. 한 성공한 사업가는 심장마비로 임사체험을 한 후 회사를 매각하고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임사체험 후 법조계를 떠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한 주부는 나는 죽음 너머에서 판단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 있는지를 되돌아봤다며 매일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관된 증언은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 사랑하라. 핌 반 롬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은 뇌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뇌를 통해 경험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TV가 방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